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편집기의 기능이 포함된 녀석이 아니라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어서 전에 우리가 콘솔 창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했던 그런 작업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개발을 할 때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메모장이라든지 단순하게 편집기의 기능만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거든요. 이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왼쪽은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환경입니다. 이 녀석들을 가만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편집기라는 녀석이 있어요. 편집기가 있고, 이 편집기에서는 색깔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들여쓰기가 이 개발 환경이 제공하고 있는 그 편집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자동 정렬, 들여쓰기, 내어쓰기 등등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작성하게 될 소스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코드들을 내가 모아서 관리할 수 있고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걸 쓰지 않고 코드 탐색기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쉽게 바로 코드를 열어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 탐색기가 있거든요. 뭐 이름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탐색기는 내가 원하는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쉽게 열어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아이디가 갖고 있는 기능은 간단해요.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코드들은 이런 식으로 탐색기에다가 메모장을 통해서 열고 도스 환경에서 내가 걔를 컴파일하고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그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보겠지만 컴파일러 외에 어셈블러, 링커 이런 것들이 도구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컴파일러만 썼더니 알아서 링킹도 하고 어셈블링도 해가지고 이 녀석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긴 한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링커를 사용하거나 또는 어셈블러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 개발 환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들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환경 하나에서 코드 편집과 컴파일과 링크와 실행까지 한번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통합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환경을 쓰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은, 여러분들은 단축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을 불러드릴 수 있고, 단축키를 통해서 이런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자바 컴파일러가 보이는데 거의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통합된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시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은, 전에는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소스 코드를 직접 만들고 이제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그 소스 코드 외에 이 통합 개발 환경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폴더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일단 만들고 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C++이라고 하는 선택되어 있고 여러 프로젝트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보시면은 MFC를 선택을 하시면은 뭐 아직 모르는 내용이지만 MFC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적인 몇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설정이 구성이 되고요. 얘는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콘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몇 개의 코드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전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만들든지 내가 맨 땅에서 직접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빈 프로젝트예요. 빈 프로젝트 선택을 하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름이라는 것이 있고 위치라는 것이 있고 솔루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 하나의 파일로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러 개의 파일로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이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C코드 또는 C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에 대한 파일들을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젝트 여러 개를 묶어서 더 큰 단위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더 큰 단위의 폴더가 하나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솔루션 안에 여러 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녀석은 이 디렉토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C 언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솔루션까지 갈 필요 없기 때문에요. 프로젝트 계층을 굳이 깊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체크를 삭제하시고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건데 이것을 그냥 프로젝트 2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C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C 언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할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간단히 이름을 정하고 위치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클릭을 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여기 C 여기다가 제가 위치를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고 이 폴더 선택을 하시고 딱 보시면은 C가 되거든요. 제가 그것보다는 안쪽에다가 아까 보니까 원래 이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이 이름은 뭐냐면은 리파지토리라는 의미로서 내가 앞으로 소스 코드 또는 프로젝트를 두는 저장소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 이름의 디렉토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확인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더니 잠시 후에 이제 이런 창이 뜨고 나서 왼쪽에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C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뭐 어떤 소스 코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빈 프로젝트니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전혀 없고요. 이 녀석의 폴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소스 코드는 전혀 없고 여기 이상하게 생긴 그런 파일들이 있는데 솔루션 파일, 프로젝트 파일, 필터 파일, 유저 파일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뭐 C 코드 그런 어떤 소스 코드가 아니라 오로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정 파일이에요. 개인화된 설정 파일, 프로젝트별로 또는 솔루션별로 필요한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설정 파일들은 싹 지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추가한 소스 코드라든지 또는 리소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다 한번 소스 코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 헤더 파일, 소스 파일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새 항목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항목을 추가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C를 위한 항목은 없는 거예요. C++ 밖에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C, C++ 컴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C와 C++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녀석으로서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C라고 하시면은 C 컴파일러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CPP라고 하시면 C++ 컴파일러의 의미로서 이제 컴파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선택하시고 이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first.c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C 코드가 작성될 수 있는 파일이 보일 거고 이 편집기가 보이는데 이게 편집기예요. 그 전에 했던 내용과는 달리 메모장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에 했던 코드를 한번 보고 그 내용을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지금 현재 이 first.c라는 그 코드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위로 올라가시면은 저희가 전에 작성했던 이 C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메모장으로 여셔서 이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한번 가져가서 붙여넣기 할게요. 벌써 색깔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현재 내가 이 색깔을 표현해 주니까 여기 예약어들에 대해서는 확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코드에서 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코드 작성하겠다. 근데 메모장이었다면은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거 불편해 가지고 이걸 들여쓰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서 해야만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엔터만 치면 그 다음에 어느 줄에서 얘가
코드 작성하는 게 좋은지를 자동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줄이 만약에 삐뚤삐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삐뚤삐뚤하면 우리가 코드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줄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라든지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맞출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도구는 여기 줄 맞추기가 필요한 블럭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K 그 다음에 F 누르시면은 줄을 맞춰줍니다. 우와,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내어쓰기 하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탭을 누르시면 내어쓰기가 되고요. 또 탭을 누르시면은 뒤어쓰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편집키가 달라지게 되면은 코드 작성하는 생산성이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코드 작성한 다음에 이제 실행하겠다. 실행해 보려면은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컴파일에서 우리가 위에 보시면 빌드 메뉴에서 보시면 컴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트롤 F7 눌러 보시면 이 코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워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떴어요. 워닝. 여기서 워닝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13번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번째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13번째. 이 편집기에서 라인 수를 보여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나눗셈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플롯이라고 하는 avg 변수에 담을 때 자료형이 다르잖아요. 얘는 정수고 얘도 정수고 정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결과는 정수가 되거든요. 이 정수를 플롯에다 담게 되면은 사실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컴파일러 묵시적으로 경고만 보여주고 일단은 처리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경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번역을 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번역기가 번역을 잘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아까 폴더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리파지토리에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다시 한번 가보면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디버그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요. 컴파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물은 바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기계어로 바뀐 거예요. 기계어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바뀐 기계어는 이것만 기계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것만 있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printf라고 하는 함수 쓰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고 남이 만든 함수인데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그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고요. 요것에서 우리가 이 심볼을 인클루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엔 구현 코드는 없어요. 구현 코드는 없고 함수라고 하는 요 기호가 이제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요게 함수였습니다 라는 것만 선언해주는 형태의 내용만 여기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번역이 된 결과물이 조금 아까 오브젝트 파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그 printf를 구현하고 있는 코드와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링크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링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작업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빌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 프로젝트 빌드라고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빌드까지 해줍니다. 그래야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이 코드에서는 오브젝트밖에 만들어진 게 없는데 이제 EXE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구현 동작들을 구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얘가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같이 합쳐야만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빌드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제 프로젝트 빌드 근데 디폴트로 무조건 솔루션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는데 현재는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해도 되고 솔루션을 통째로 해도 되는데 C 프로젝트라고 하는 빌드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성공했대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 나오냐면 아까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목적 파일만 만들어졌는데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현 코드가 합쳐져서 exe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보시면은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목적 파일이 그와 관련된 라이브를 합쳐가지고 실행 파일이 된 거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실행만 하면 되는데 이제 도스창이 필요하겠죠? 이 도스창에 가서 이 디렉토리에 와서 얘를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위에 보시면은 어때요? 빌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버그라는 게 있는데 디버그 보시면은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버깅을 하면서 실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하는 게 있는데 그 디버그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알아볼 일이고요. 지금은 디버그가 뭔지 모르니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하기 반드시 이걸로 실행하는데 단축키로 누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간단하게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셨습니까? 지금 뭔가 번쩍하고 사라졌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5번 누를 테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뭔가 번쩍거리는 느낌이 들고 실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실행이 되는데 앞에 도수창이 실행돼서 이 출력 결과를 잘 보여주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컨트롤 F5번 누르면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창이 사용자 확인할 수 있게끔 멈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든 게 뭡니까? 이제 빈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빈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C 프로그램 만드는 건지 C++ 프로그램 만드는 건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뭐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 것인지 그런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콘솔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하는 기본 설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콘솔 창이 떠도 그 녀석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부를 두지 않고 그냥 실행되고 나서 다 끝났으면은 창을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창을 잡아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을 잡아놓기 위한 입력 함수를 사용해서 아무 의미 없이 여기다 잡아놓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스템 함수를 이용해서 포즈해달라 도스 명령어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설정을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설정에서 프로젝트명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 가시면은 이런 순서로 있을 거예요. 보시면 구성 속성, 그 다음에 링커가 있고요. 거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출력 결과를 나타내는 하위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실행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녀석이 콘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 콘솔이라는 것을 지정한 순간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선택을 해 주시면은 자, 이 녀석은 실행할 때 이제 콘솔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콘솔 창이 뜨고 나서 사용자가 그것이 결과물로 보고 싶었던 거니까 창이 닫히는 작업을 하지 않고 창을 잠깐 열어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이게 바로 이 화면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닫기 위해서 우리가 엔터 키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자, 어때? 우리는 이제 실행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와, 너무 좋다. 자, 근데 더 좋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다가 코드를 수정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엔터 이렇게 쳐가지고 두 번의 라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것도 엄연히 코드가 편집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드 편집된 다음에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컴파일하고 다시 빌드하고 그 다음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편집을 하고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제목줄에 보시면은 이제 별이 붙어요. 이걸 저장을 하겠다. 그럼 컨트롤 S 누르면은 별이 사라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저장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장도 하지 말고 컨트롤 F5 누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뭐지? 보니까 여기 지금 별도 사라졌죠. 그렇죠. 별도 사라지고 컴파일도 되고 빌드도 되고 그러니까 링크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결과 창까지 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컴파일을 따로 또 링크 따로 실행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수정하고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컨트롤 F4 누르면 바로 실행 결과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C 언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